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50강에서는 바로 진2세 호해가 천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2세가 천자의 자리에 올라선 것은 22살 때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2, 23, 24살에 호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호해에 즉위와 아울러서 바꿔 말하면 진시황의 죽음이 있는 지 만 1년이 안 되어서 모든 천하에는 의병이 호미를 들고 일어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벼슬도 없는 농민들이 바로 봉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진나라는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세가 어떻게 진나라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가, 망해가는, 저속한 말로 하면 망해가는 집구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망국의 진나라를 보고 있으면 어쩌면 그와 같이 망할 짓만 하는 것인지 여기에는 한숨조차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진2세 황제는 이름이 호해고 진시황의 몇째 아들인지도 불투명한 것입니다. 몇 번째 작은 아들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재위는 3년이고 그는 24살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가 했던 일이 뭐냐? 번영중역하고 형벌을 너무나 많이 쓰고 노역을 너무나 많이 벌리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 아방궁을 다시 짓게 되고 등등. 주살림 정하여 사람 죽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여 죄영 온저가야 이세의 잘못은 그야말로 그릇에 가득 차고 백성들의 원한은 쌓이고 쌓여서 천하가 모두 그를 배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제3년에 바로 조고에 의하여 죽게 되고, 다시 말하면 조고가 세우고 조고가 죽인 것입니다. 조고에 의하여 세워지고 조고에 의하여 죽음을 맞게 되고, 호해의 아들 영을 세워서 왕을 삼았는데 바로 조고가 또 영을 세웠는데 이 영이 조고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왕위에 선 지 46일 만에 환패공에게, 환고조에게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나라는 멸망의 가파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임진올년이라 이세의 혹독한 법으로 죄만 있으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춘에 이세 동행 9년하고 봄에 이세가 호해가 동쪽으로 9년을 순행하고 하지 함양하여 여름에 함양 땅에 이르러서 조고에게 말합니다. 인생 세간이 참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비유 빙 육기 과결극야라 6마리의 천리말을 내달려가지고 조그만 결극, 조그만 틈, 그것을 지나간 것처럼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게 22살의 어린 나이에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 결극이란 결자는 조금 찢어져 있는 틈새, 바로 열개지 바로 그 찢어진 틈이라는 것은 그 사이가 한 치도 안 돼요. 한마디로 3cm도 안 돼요. 바로 이것은 협소한 걸 비유한 것으로 조그마한 틈을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러니 오욕실 이목지 소호하고 나는 내 이목에 좋아하는 바를 다 하고
궁심지지소라가야 내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다 하고자 다 하면서 이종오년수 하느니 나의 일생의 목숨을 다 하고자 욕자 그러고 싶으니 이게 가능하겠느냐. 바꿔 말하면 한문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내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건 모두 즐기고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좋아하는 거 몽창 하면서 이렇게 한 세상을 살면 어떻겠는가. 인생이라면 무상한데 이 젊은 22살의 어린 나이에 한다는 소리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조고가 그 늙은 여우 같은 조고가 뭐라 하느냐. 아 그거야 폐하 엄법이 가경하사 법을 넘이하고 형벌을 각박하게 하셔가지고 진제 선제지 고신하고 모조리 선제의 예 신하들은 제거해버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이 말을 보면서 아셔야 할 게 선제의 고신을 모두 제거해라고 했을 때 선제의 고신 가운데 가장 힘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예요. 바로 이 말 속에는 이사를 제거하겠다라는 의중이 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하고 조고가 권력을 양분했다가 이제는 내가 권력을 독차지하겠다라는 조고의 야욕이 보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갱치 폐하지 소 친신이면 폐하께서 가까이 하고 믿을 만한 사람, 이건 조고잖아. 이게 나를 딱 두시면 아 폐하께서는 고침사지 총나그리이다. 베개 높이 비고 마음대로 모든 일을 잘 즐기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가 연재해야 이에 법률을 범해가 변경해가지고 무익각심하니 더욱더 각심한 대로 힘을 써서 법이 더 혹독해지게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이나 제공자들이 죄가 있으면 곧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대신과 공자들도 죄가 있으면 곧 죽었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서민들은 어땠을까? 이건 파리 목숨이에요. 이게 파리 목숨이라고. 자, 그러면 이런 짓거리가 왜 가능했냐? 진시황이 조고를 명해가지고 이부 호해하야. 호해의 스승을 삼은 것이 조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해가 가르치는 것이 교지 이옥하야 옥사로서 가르쳐가지고 호해를 시참시이라 이에 사람 죽이는 것과 이에 사람 코베는 것만을 좋아했다. 그래서 금일즉위하고 명일석이나 하야 오늘날 딱 천자자리에 와가지고 내일부터 그 다음날부터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석인 사람을 취해가지고 쏴 죽이가지고 위 충간자를 이 비방하고 충간하는 자는 비방하다 말하고 깊은 계책을 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냐. 요언을 요사스러운 말을 한다 해서 교저 불사나야 교저라는 이 저자가 이런 태자라든지 이런 바로 이 자식들을 가르치기를 잘 못해가지고 마침내 진나라를 망하게 했다. 바로 이것은 조고가 호해의 스승으로서 못된 것을 가르쳐 놓으니까 결국 이것이 진나라 멸망으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가 그 해에 다시 아방궁을 져지게 되게 되고 바로 이 5만 사람을 모두 징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아방궁을 질 적에 모조리 바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이 아방궁을 짓는데 필요한 훌륭한 인재들 5만 명을 모두 징집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목순이, 석공인이 그 뛰어난 모든 사람들을 징집해가지고 둔이 하냐 함양하다. 함양 땅에 주둔하여 여기에 있도록 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호해도 진시황의 못된 토목공사를 다시 일으키는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 우리가 비유할 때 진나라가 사슴을 잃었더니
이 사슴 잡으려고 천하가 모두 쫓아간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진나라의 왕권을 사슴에 비유해서 그야말로 진나라 언덕에 뛰노는 사슴을 잡고자 모든 사냥꾼이 달라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시황 죽음으로부터 얼마 후에 일어난 일이냐? 만 1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누가 일어섰느냐? 진승과 오광이에요. 진승과 오광은 좌절된 영웅이지만 이러한 의병을 맨 먼저 일으켰다라는 거, 이게 큰 의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일어서지 못할 때 일어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뒤따라 일어나게 만들어준 장본이라는 점에서는 황후와 황고조보다도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좌절됐지만. 그래서 바로 어떤 말을 하느냐, 진승이 왕후장상이 영유 종후와 이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왕후와 장상이 어찌 종자가 있냐고. 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진성은 바로 왕위에 오르지 말라고 했음에도 간언을 듣지 않고 스스로 초왕에 올라서는 이런 우를 범하여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다시 육국이 다시 정립되는 것입니다. 모두 의병이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왕위에 서면서 사칭 육국을 한 것입니다. 육국의 바로 계승을 다시 내가 했다고. 자, 먼저 1단락 보면 왕후장상이 어찌 종자가 있냐라고. 우리도 왕후장상이 될 수 있지. 가을에 양성인 진성과 양하인 오광이가 기라는 땅에서 의병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병이 일어났느냐? 시시의 반려자야 여자라는 땅에서 출발하여 어양 땅으로 수자리를 가는데 900인이 둔 대택향하고 900인이 바로 이 진승과 오광이가 900명의 수자리꾼을 데리고 대택양에 주둔을 했어요. 그리고 진승과 오광이 모두 거기에 둔장이었는데 그때 때마침 장마가 져가지고 큰 비가 내려가지고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불통이란 말은 길이 도저히 통하지를 않아요. 길이 막혀버렸다 이 소리예요. 타기 실기하고 가만히 헤아려 보니 이미 이건 언제까지 도착하라는 시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시기를 잃어버리면 이건 사형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르지 않으면. 그래서 내 소령 도속을 이에 불러서 수자리 가는 도속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공등이 계실기하니 공등은 모두 오라고 하는 그 시기를 벌써 우리는 놓쳐버린 것이다. 당 참이라. 우리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다 죽는다. 어차피 죽는다. 자, 장사 불사적이오니와 또한 장사가 사람이 죽지 않으려면 그만두려니와 사즉 그 대명은이 죽을 바에는 큰 명성이라도 드러내놓고 죽어야지. 그러면 큰 명성은 뭐냐? 왕후장상이 영유 종후와 왕후장상이 어찌 종자가 있냐? 우리 왕후장상의 큰 이름을 한번 들어놓고 이왕 죽을 바에는 죽자. 이게 의병을 부추긴 소리예요. 어차피 죽을 바에는 왕후장상이라는 큰 이름이라도 한번 들쳐놓고 우리 죽자. 그러자 바로 이 900명의 수자리꾼들이 모두 그를 따르게 되었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성오광이 누구를 사칭했느냐? 공자 부소와 항현이를 사칭한 거예요. 바로 공자 부소는 진나라의 태자였고 항현은 초나라의
장수였어요. 그걸 사칭하면서 위단이 맹하여 재단을 마련해서 맹설을 하고서 바로 이 항현 쪽으로 가니까 칭대추하고 촌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승이 자리위 장군하고 진승이는 스스로 서서 장군이 되고 광은 도의가 돼가지고 입거진하다 들어가서 진나라 진땅을 점거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세력이 커갔는데 진중분호청 입섬 이 초항의원을 진중의 분호들이 이 서번 진승에 자니까 진성을 세워서 초나라 왕을 삼으려고 하자 거기에 모사로 있던 장이진녀가 말하기를 만류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진이 무도하여 진나라가 무도해서 포학 백성일세, 백성들에게 포학질을 했기 때문에 장군이 출만사지게 하여 장군이 10,000번 죽을 이런 계책을 내서 의병을 일으켜서 이 천하 제자년을 천하를 위하여 포악한 일을 제거하고 있는데 잔자 천하를 위하여 이 포악한 일을 제거하고 있는데 금시 지진이 오늘날 처음 진나라 땅에 이르자마자 왕지면 이런 야심을 보이면 이 소리예요. 자기가 왕하겠다라는 이런 야심을 보여주면 시 천하사라 이건 천하의 사적인 욕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온 장군은 무왕하고 온 건대 장군은 왕이 되지 마시고 그 민병이 서야 서둘러서 병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격하여 견인입 육국 후하여 사람을 보내가지고 육국의 후예들 망해버린 왕조들 그들을 세워가지고 자위수당하여 스스로 당을 세워가지고 위쟁익저가서도 진나라에 더욱 당적하게 하십시오.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육국의 후예를 세워서 바로 육국의 왕들로 하여금 진나라를 당적해서 치게 하십시오.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다정 역분이요. 적이 많으면 힘이 분산된다. 이 말은 어디 힘이 분산돼요? 진나라의 막강한 힘이 분산돼요. 여중적 병강이라 바로 진성과 오강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면 우리 병사는 오히려 강해진다. 여기에서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바로 뭐냐? 우리는 큰 중국의 대세로 지금 보면 이 이세라고 하는 이 사슴 한 마리를 잡기 위하여 결국은 누가 잡았냐면 황고조예요. 황고조가 잡았지만 실제로 이 사슴을 잡도록 몰아준 사람이 누구였냐? 황후예요. 황후가 몰아주고 결국 사슴은 황고조가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황후 이전에 바로 이 황후가 최고의 몰입꾼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여러 망해버렸지만 많은 제후들, 나라를 이름을 가지고 일어서는 의병들 때문이에요. 바로 이 의병들의 역할이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진나라의 적이 되어가지고 진나라의 힘을 분산시켜주는 바로 이세의 막강한 힘을 분산시켜주는 이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의 공적 또한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일어난 모든 의병들은 황후에게 연합 세력을 구축하게 돼요. 그것이 여중이에요. 바로 이런 연합 세력을 구축함으로 해서 진나라 이세와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역할을 모두 좌절된 영웅들이 황후와 고조를 위하여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진 2세의 군대에 의하여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은 바로 환고조를 위하여 먼저 길을 내준 사람들이에요. 환고조가 천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길을 열어줬던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길을 열어줬던 사람은 황우고. 그렇게 해서 이 큰 길을 달려서 환고조가 마지막에 사슴을 가져간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그 부분을 장의와 진녀는 벌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제후들이 선다라는 거. 진나라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연합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적의 힘을 분산시키고 연합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포악한 진나라를 죽이고 함양의 수도를 점거하여 제후들을 호령하면 바로 이것이 진나라의 왕업, 진나라가 잃어버렸던 사슴, 이것을 잡아가지고 왕업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런데 진섭이 안 들어주고 스스로 왕이 돼버리니 모든 군현들이 진나라의 혹독한 법에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다투어서 장리들을 죽이고 바로 이 진섭에게 응해오는 결과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진광이 먼저 많은 백성들에게 위험을 세우고 싶어서 어떤 짓을 하느냐, 탁신휼중을 해요. 신에 가탁해가지고 민중들을 속여요. 사실 이 탁신휼중이란 것은 환고조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면 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바로 신의 가호와 신의 그야말로 예시로 내가 등장한 인물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통치자들의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진승이 말하기를 천하의 진나라의 고대 천하 백성들이 진나라에 괴로움을 당한 지 오랜 터라. 나는 듣자니 이세는 소자고 태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부당입이요. 당입자는 마땅히 서야 할 사람은 공자 부소다. 이렇게 해서 내 사 자칭 공자 부소 항연하야 거짓으로 공자 부소와 항연이라 자칭하면서 미 천하창하니 천하의 제창을 했으니 의다응자라 마땅히 응한 자가 많았다. 오광도 그렇게 여겼다. 그래가지고 내 행복이러니 이에 길을 가면서 점쟁이가 있어서 용한 점쟁이한테 점을 쳤어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뭐랬느냐, 진승과 오광의 그 속셈을 알고 이런 말을 해요. 조카사는 개성유공이라 그대들의 일은 모두 다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카 복지의 귀원저 조카께서 그대께서 지금 점치시는 것은 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자가 해석하는 데 따라 달라진 거예요. 조카가 점을 치는 것은 귀를 그야말로 신을 대두시켜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로 진승과 오광은 오해한 거예요. 당신들은 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저승의 귀신이 될 것입니다. 이 소리예요. 당신들은 성공을 하지만 당신은 죽습니다. 이게 귀자 뜻이에요. 그런데 진승과 오광은 그 말을 잘못 알고 희염귀활, 염귀라는 이 염자가 염불처럼 산신님 하듯이 계룡산 산신님 뭐 그러듯이 귀신에 대한 염불하기를 좋아해요. 마치 나무함이 탑을 하듯이. 자, 교화선의정문이 이것은 나에게 먼저 백성들에게 위험을 신이라는 위험으로 세우라는 것을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래가지고 신을 가탁하기 위해서 뭔 짓을 하느냐. 내 단서 백활 이에 비단 하얀 비단에 단서 붉은 글씨로 썼어요. 진승왕이라 진승이 왕 될 것이다 라는 세 글자를. 그래가지고 치인 소증 어복중 하니 사람들이 그 그물로 잡아놓은 고기 뱃속에다가 그 비단을 넣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졸매어 팽식이라가 어떤 병사가
그 물고기를 사서 고기를 삶아 먹다가 득 어복증서하니 뱃속에 들어있는 그 비단글을 얻었어요. 그래 고유계지라 참으로 참 이상하다고 이렇게 해서 신을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우란 놈이 뒷동산에서 울기를 대초흥의 진승왕이라 대초가 흥성하고 진승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마치 여우란 놈이 사람 말처럼 울어댔다 이것이에요. 이것도 알 수 없어요. 누가 여우의 울음소리를 흉내 냈는지 어쩐지. 그러자 병조들이 모두 다 밤에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신의 계시로 가타한 거예요. 초에 진승이 상 여인으로 용경상유할 일찍이 어느 사람과 더불어 용경, 요즘 말로 하면 용경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머슴을 산 거예요. 머슴을 살면서 서로 말하기를 부귀를 무상망하라. 부귀를 잊지 말라. 우리도 한번 부귀롭게 살아보자. 그러자 같이 머슴했던 사람이 웃어요. 여금용경이언을 너 지금 머슴인데 남의 밭갈이한 품팔이 하고 있는 머슴인데 하 부귀야 무슨 놈의 부귀여. 그러니 진승이 말하기를 뭐라는구나. 연작이 그래 참새나 뱁새 같은 사람들이 안지 홍곡지 지제리요 어찌 홍곡의 큰 새의 뜻을 알겠느냐라고. 바로 이런 걸로 보면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이 대담한 배심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사리사욕을 너무 일찍 내보이는 것이 패착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